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2부에는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요,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간직하신 네. 멘토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네. 취업엔 2부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멘토에게 듣는다. 멘토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아스팔트가 침대였고요. 일간신문이 이불이었고, 아이고, 예. 그랬던 어떤 노숙 생활을 하시다가 창업교육가로 성공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자, 그야말로 이제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네. 다이나믹한 인생의 주인공 홍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런 말 드리면 좀 실례인데 노숙자를 하셨어요, 정말로? 예. 깔끔하셔가지고 뭐 다큐에도 몇 번 나왔었고요. 아, 그래요? 예, 또 광야교회라고 노숙자 이런 목사님들도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깔끔하시고 네. 노숙자를 했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창업 교육하고 창업 투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노숙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돼서 그렇죠. 자꾸만 여쭤보게 되는데 어쩌다가 그 노숙 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을 네. 하죠,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어릴 시절부터 좀 장사나 이런 걸 해서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다가요. 제가 한 부도를 크게 맞았어요. 리만 브라더스 때 2008년도에. 네. 그러면서 이제 공사 채권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이제 좀 아픔을 좀 겪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숙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노숙 생활하시면서 죽을 고비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노숙 기자들이 겨울 같을 때 추울 때는 유기견을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거든요. 유기견이요? 예, 제가 그 유기견 이름을 패키라고 지었는데 예. 이제 여름에 되니까는 이제 그 더우니까는 밖에다 묶어놨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가 잡아먹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위하고 뭐 이런 거는 견딜만 했는데 네. 제가 믿고 의지하던 걔가 죽고 나니까는 더 이상 이제 살기가 싫더라고요. 어머. 이제 냉대도 그렇고 다 견딜만 한데 같이 의지했던 마지막 그 강아지가 죽고 나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같이 이렇게 있다가 예. 같이 친구면서 난로 역할도 그렇죠. 해주고 그랬는데 여름에는 밖에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패키가 어디론가 끌려갔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그때 얼마나 그 강아지한테 의지를 하셨으면. 그렇죠. 완전 뭐 가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견들 특징이 다시 버림받을까봐 엄청 막 살갑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인데 냄새도 나는데 막 발도 핥고 막 그래가지고 저보다 이제 그 개를 더 많이 잘 먹였죠. 그렇군요. 네. 노숙 생활에서 한 번 더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네. 고비를 또 맞으시는데 어떻게 재기를 하셨어요? 저가 이제 이렇게 홍대 쪽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네. 공항에 갔다 온 사람이 비행기표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서울에서 괌까지 몇 시 몇 분이 찍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내 마음의 기장을 바꿔보자. 노숙자인 그 조종사를 내 인생의 조종사를 좀 빛나는 긍정의 조종사로 바꿔보자 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다시 먹고 서울시 노숙자 그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우연히 이제 그 간지에 서울 청년 창업자 모집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거기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그렇군요. 예. 그 비행기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타고 그러게요. 그거 갔다 지금 오셨어요? 액자에 지금 이게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간 거라서? 이미 쓰고 버리고 그쵸, 간 그쵸. 거라 예, 액자에 지금 집에 이렇게 액자에다가 걸려 있어요. 가보네, 가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필요 없어서 이제 버린 비행기표가 대표님한테는 정말 터닝 포인트 같은 그걸 만들어준 물건이 됐군요. 인생표네요, 인생표. 그래요. 네. 어떤 물건이 그런 비행기표라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물건이 비행기표라면 사람이 또 중요하잖아요. 은인을 참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으셨죠? 제가 이제 돈 없이 들어가가지고 몰래 네.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예, 물 먹는 척 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뒷덜미를 잡혔어요. 그러더니 너 돈 없는 거 처음부터 알았다고 그러면서 와이셔츠가 흰색이 새까매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 누가 너하고 다시 사업을 하자고 그러냐 그러면서 5만 원을 꺼내서 주시는 그 보쌈 할머니도 계셨고요. 제가 다쳐가지고 고름이 날 때 짜줬던 그 신천 성당의 베드로 신부님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셨었죠. 그렇군요. 역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제가 아파트 1층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렇게 틈바구니에서 이제 들통에다가 고양이 먹이 주러 왔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근데 더 큰 고양이를 발견한 거예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폐지를 이만큼 주워가지고 할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메뉴가 틀려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작은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큰 은인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그거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은 분명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할머니 얘기해 네. 주셨는데 은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은인을 좀 만날 수 있는 방법, 은인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부르는 방법을 우리도 좀 이렇게 후배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인들을 만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노숙할 때도 만났지만은 어떤 그 창업센터 안에서도 만나게 됐거든요. 그거는 어떤 원리냐면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뭐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풍족하고 마음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의 은인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제가 잘 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노동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내 진심을 전해가지고 정성과 진심을 전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은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에 자기 어려움에만 빠지지 말고 그 은인의 꿈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은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많이 또 받고 노력도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을 하시고 네. 강의를 하시면서 네. 도움을 또 주고 계시잖아요. 예, 예. 얼마 전에 강연 백도씨에도 강의를 하셨죠. 네, 네, 네. 많은 분들 만나시고 네, 반응이 뭐 어땠어요? 많이 보잖아요. 네. 예. 제가 사실 그게 처음 강의였어요. 아침마다 강연백도시가 첫 강의였는데요. 너무 떨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제 진심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자살하려다가 살아나신 분들 고맙다고 전화가 오고 메시지도 네. 오고 해서 차비도 준 적이 있어요. 집에 못 가고 있다 해서 그런 걸 보면서 내 이야기를 남들한테 솔직하게 하면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저기 전화 주시고 듣는 분들 중에 차비가 없어서 돈을 주셨어요? 대표님이 직접? 예, 그 터미널에 가서 그 강릉에 있는 집에 부모님들한테 엄청 큰 실수를 하고 왔대요, 여자분이. 네.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차비를. 제가 차비를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 차비를 이렇게 또 액자 해놓고 액자에. 그때 비행기표처럼. 예, 제발 그렇게. 그랬으면. 네, 그럴 그렇게 수도 있을 하셨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정말. 네. 예, 자, 이제 책에 보면요. 이제 말하고 듣고 공감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이거는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의 세대라고 하는데 네. 보통 보면은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고 자기 어려움에만 빠져 있는데요.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꿈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선 자기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의 꿈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사람하고 관계적인 꿈을 꺼나가면은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자기 틀 안에만 갇혀 있고 자기 목적 안에만 갇혀 있으면 누구도 협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취업이든 창업이든 같은 관계적인 꿈을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꿈은 뭘까? 거기서부터 관계적인 꿈을 꾼다면 그렇게 소통해 나가고 경청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대표님께서는 드림 비즈 포럼이라는 이제 회사를 차리셔서 대표로 계시고 하고 계신 역할이 창업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창업 교육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창업 교육자로 변신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빚이 5억에다 신용불량자였는데 다시 재기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네. 이제 서울시라든지 각종 지자체에서 요청이 와서 처음에는 그냥 땜빵 강의로 들어갔다가 네. 그게 이제 지금 주업이 됐어요. 그리고 학과도 이제 창업학과에 다시 편입해가지고 창업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따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제 조언을 통해 가지고 전혀 다른 직종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좀 뿌듯하고 있습니다. 뿌듯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책을 쓰셨잖아요.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책이고 어떻게 또 쓰게 되셨는지. 그 인생의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성문. 예, 제 책에는 처음에 제가 그 경매, 공매나 부동산 사업할 때 악랄하게 제가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들한테 못되게 하고 남들을 학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사시기 바라고 은인들을 많이 만나서 꿈을 이루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났고 보통 책을 보면은 남들한테 훈계조로 이런 책들이 많은데 네. 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참 제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많은 그런 감동적인 은인들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한번 꼭 보시면 좀 인생에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렇군요. 반성문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좀 잘못된 예. 점들을 겪어왔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렇죠. 뭐 그런 그러면 책. 어떻게 보면 네. 노숙을 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지금의 밑거름이 됐네요. 그 노숙을 한 게요. 꼭 그 철봉에서 안 떨어지려고 바둥거리다가 힘이 빠져서 떨어졌는데 네. 발을 딱 딛고 나니까 다시 달릴 수가 있더라고요. 철봉에서 아무리 버둥거려봤자 다시 달릴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 노숙이 다시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비유가 상당히 와닿아요.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예, 오히려 예. 달릴 수 있는. 다시 달릴 수 네,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뭐 인생 얘기를 저희가 듣기 위해서 모셨지만 사실 창업교육가로도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요즘 청년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창업 준비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마음고생하고 있는 청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조언의 말씀 해주고 싶은 거 많으시죠?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제가 아는 스틸코리아의 정 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중학교 졸업인데 이제 택배기사 이런 걸 하다가 스틸코리아 회장님 운전기사로 취직을 했어요. 네. 근데 자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깡통에다가 그 스틸코리아에 있는 부속품 떨어진 걸 주웠어요. 그리고 간판도 땄고요. 그다음에 정말 담배꽁초도 줍고 이런 식으로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 출장 갈 때도 안내판을 막 닦기도 하고 그러니까 2년째 되는 날 회장님이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키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러니까 잘리는 줄 알고. 네. 회사나 주유소나 이런 데 사업장에 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담배꽁초를 주는 사람이 틀림없이 거기 주인이다. 너는 주인처럼 회사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해가지고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님을 1대1로 붙여가지고 학벌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은 거기 회사에 이사까지 올라가셨거든요. 아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자신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꿈을 꿔간다면 틀림없이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키를 이렇게 딱 달라고 하실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정말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키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제 제가 아버지 차 범퍼 긁었다고 예. 키를 가져가셨어요. 그거하고 다르죠. 다른 거예요? 네, 네.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사를 좀 주인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면 아까 우리가 은인 얘기도 했잖아요. 예, 맞아요. 은인이 어디서 나타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오늘- 서로 네. 은인일 수도 있어요, 홍선희 씨. 그럼요. 예. 대표님하고 은인일 수도 그럼 있어요. 오늘 또 이런 네. 은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은인을 거고. 만났네. 예, 예. 아유, 저희도요. 우리 고맙습니다. 에블바디 은인. 에블바디 은인. 네. 자,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은요, 네. 은인의 소중함, 또 인생의 소중함, 맞아요. 고마움, 네. 마음가짐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림 비즈 포럼의 홍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